남편 방에서 발견한 건 빨간색 속옷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정입니다. 올해 46살이에요. 다시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마음을 열었죠. 그는 저보다 8살 많은 54세 남자였습니다. 언제나 젠틀하고 따뜻하고 매너가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엔 매일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민정아, 오늘도 정말 예쁘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라 더 소중했죠. 저는 이 행복이 오래 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애정 표현은 점점 과해졌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는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이리 와봐. 밥을 먹다 말고도 요리를 하다 말고도 그는 요구했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3번, 4번 반복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늘 지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저녁 먹고 나서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피곤하다고? 나한테?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히 변명했죠. 아니에요. 정말 몸이 힘들어서요.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그리고는 화를 내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 또 화를 낼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고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 차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운전석에는 기사님이 있었고 저희 부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님 몰래 손짓을 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다른 길로 돌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 들를 데가 있어. 차가 멈춘 곳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죠. 그는 기사님에게 눈짓을 했고 기사님은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패턴이었거든요. 그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집에서도 피곤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그는 뒤에서 다가와 안았습니다. 민정아,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하지만 가스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 위험했죠.
잠깐만 불 켜져 있어요. 괜찮아. 잠깐이니까. 그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앞치마 입은 모습이 참 예쁘다. 밥이 식어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저는 웃을 수도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압박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럽고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 집요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혹시 또 다가오면 어쩌나, 혹시 또 화를 내면 어쩌나. 어느 날 기사님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30년 모셨습니다. 전 부인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은 예전부터 그러셨습니다. 젊은 아가씨부터 기혼 여성까지 이 차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 부인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셨죠. 회장님이 외도를 했다는 걸.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십시오.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 안에 앉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다가올 때마다 기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차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또 차를 타고 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내려다본 순간 제 눈앞에 보인 건 빨간색 속옷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빨간색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기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차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저는 몰래 발끝으로 속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사님이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 남편이 보지 않길 바라면서. 그 순간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얼굴이 왜 창백해 보여? 아니에요. 조금 멀미가 나서요. 그래. 창문 열어줄까?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속옷이 제 발밑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그림처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발밑에 있던 빨간 속옷이 떠올랐습니다. 기사님의 말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의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척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지? 여전히 예쁘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난 알아버렸어. 저녁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또 다가와 뒤에서 안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밀쳐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안 돼요. 그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민정아, 우리 사이에 이런 게 정상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최소한 제 마음도 존중해 주세요. 그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피곤하다고만 하겠어? 혹시 다른 남자가 있나?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다만 힘들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을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잠들 수 없었죠. 며칠 동안 저는 몸이 아팠습니다. 열도 나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쉬게 해주세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지만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빨간 속옷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전 부인처럼 되는 걸까? 나도 끝내 버티지 못하는 걸까?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 남편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이제 그만 일어나. 사흘째잖아.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고민했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고치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내거나 붙잡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했으니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놓아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나는 결국 그저 그런 존재였구나. 결혼 생활 2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는 쿨하게 동의했고 재산 분할도 해주었습니다.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작은 액수였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 일부를 아들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앞으로 잘 살아. 건강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46살에 다시 혼자가 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혼 후 며칠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46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좋아하던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작은 카페를 갖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나이에 카페라니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제 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이잖아. 점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골목을 돌다 보니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감당할 만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계약을 했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벽은 직접 페인트 칠을 했고 중고로 산 테이블과 의자를 닦아내며 땀을 흘렸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즐거웠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카페 이름은 다시 오늘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제의 상처는 흘려보내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정아, 잘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머신이 처음 소리를 내며 돌아갔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아무도 오지 않을까?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제 카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가게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향만 가득한 채 빈 의자만 바라본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어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맛있네요. 분위기가 편안해서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손님에겐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둘이 온 손님들에겐 더 넉넉한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여기는 오면 편해요. 단골들이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어느 날은 젊은 여학생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언젠가 이렇게 작은 카페 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해보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저도 46에 시작했으니까요. 카페 다시, 오늘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었고 무너졌던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문을 잠글 때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물론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지켜낸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결국 이기심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라도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커피 향처럼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